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그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오르든 내리든 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고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흘러간다는 자체가 이 기술적 분석이 통계고 요 통계 범위 내에 있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르는 것만 물론 오르면 좋지만 그래도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부분. 그러면 이게 어떤 파동의 중첩으로 봤을 때 요 하락 추세하고 요 기간부터 기간 조정을 따져보면 내년 설 연휴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에 그렇게 회복 수순을 밟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내년 전략을 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하니까 지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었고 얘네들이 강하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지 않고 팔 수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어떤 유행 같은 그런 테마가 편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치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치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한정이 될수록 그런 유행 따라서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실컷 주가 올려놔봤자 독박을 쓰게 됩니다. 사줄 바보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절로 올라가는 건 결국 자산이 많아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든지 실적을 계속 꾸준히 내서 그 돈으로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배당을 하고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환경이 될 텐데, 그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과연 우리 시장이 문제인지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인지를 보면 물론 이 시장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져서 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다 본다면 결국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뭐 워렌 버핏이 전설적인 투자자로 추앙을 받고는 있지만 과연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사기꾼 소리 듣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 돈만 투자한 건 아니니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장 탓이냐라고 본다면 이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들만 뭐 내렸다. 이런 얘기들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다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 문제인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다가 미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래 이제 시장을 잘 보고 잘하는 사람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슷하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이 이 결과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살다가 개인 순매수 종목들이 모두 올랐다 이런 뉴스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 이 종목들이 뭐 제 기준에는 사실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선뜻 손이 가는 종목이 없는데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이 정도? 보잉하고 애플 이 정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 더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는 요거 정도? 한 4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제 기준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아주 많이 올라가고 그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제 투자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는 전체 미국 시장에서 아주 전 세계 자금의 45%가 몰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자금은 아주 소수인 거라서 어떤 황금성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원화도 약세를 띠면서 또 환차익도 얻었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가 좋았습니다. 뭐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보다는 시장 문제다. 이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뭐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죄인이었다. 앞으로 시장 나쁘면 또 계속 그런 소리가 남을 건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결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뭐 1, 2년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하는 종목들. 예를 들면 KTNG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옛날부터 한 2만 원대부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배당이 한 4천 원대 나오니까 그냥 갖고 계속 사드리고 배당금으로 받는 것마다 또 계속 주식을 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왔다면 그러면 지금 뭐 시세 차익이 한 400% 정도 나고 그동안 배당받은 거 20년 동안 배당받은 게 꽤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원금을 훨씬 넘기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한 6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가가 2만 원에 사서 8만 원까지 오는데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배당주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한국 증시에도 통한다. KTNG도 그렇고 SK텔레콤 이렇게 꾸준히 매년 배당하는 종목들 보면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우지 나빠가지고 뭐 비쌀 때 배당주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뭐 대략 한 양보해서 이때 말고 한 3만 원에 샀다고 해도 3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액면 분할로 나눠진 금액이긴 한데 이때 사서 그냥 모아나갔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 20년 동안 배당금 누적된 게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100% 오르고 배당으로 100% 오르고 200%. 20년 동안 은행에 넣어봤자 한 5에서 60%니까 성공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느냐? 기준이 좀 많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준이.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하지만 이 방법만큼은 한국 증시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네, 코스닥은 계속 1천선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고 조금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 근데 이게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거품이 천천히 꺼지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진다면 보다 바람직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고 그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는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지만 거품이 꺼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아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그 나머지 종목들 예를 들어서 가치 대비해서 한 50% 마이너스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제자리만 찾아도 수익률 100%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100% 먹으려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심장 쪼그라들어서 대응을 못 하는데 나 이거 적정 평가까지 가져갈 거야. 저평가돼 있으니까. 적정 평가까지 왔네. 이건 견디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 2배로 올라도 얘도 2배 오르고 얘도 2배 올랐지만 그 과정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어려운 거 결과적으로 이 종목 사도 2배 오르는데 뭐 그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종목을 사서 갖고 있을 수 있냐고. 그게 뭐 어렵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얘는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요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은 이렇게 됩니다. 배당을 받으시면
14.9%의 배당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많아서 종합소득세가 되면 더 떼야 됩니다. 근데 자사주를 회사가 사서 소각을 해버리면 자사주가 없어진 만큼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하는 게 훨씬 낫고 삼성전자 주가도 배당 줄 때는 안 올랐지만 자사주를 사서 싹 소각해버렸을 때 그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약간 설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온 컨버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 기업은행, 유스홀딩스. 배당 수익률보다는 사실 배당주에 투자하는 건 이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이 배당 지속성에서 금융주들은 상당히 배당 지속성이 높은 편입니다. 제일 높은 게 어디냐? KTNG입니다. 담배 인삼공사인데 담배도 기업품이고 그리고 인삼도 거의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의 실적은 매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이런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계속 늘려가는 그래서 꾸준히 배당 수익률이 좋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뭐 배당 지속성이 거의 만점이니까 한 4%만 주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매년 4% 배당을 주니까 근데 시세 차이까지 쌀 때 사면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은행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서 배당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실적이 그만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 예, 그래서 지속성까지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중장기로 쭉 모아가며 샀다 팔았다 아주 좋습니다. 배당주가 약세일 때 샀다가 배당주 강세일 때 팔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으면 배당주 약세면 배당까지 받고 또 내년은 넘어가서 좋아지면 팔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연간 20% 정도의 수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막 좀이 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쑤셔보니까 문제인 거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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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신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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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유스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저는 이 감사합니다의 댓글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나갑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조금 웃긴 일이 있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은지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식 뭐 어떤 게 제일 만족스러울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노트북 말씀하시길래 저는 노트북 비싼 거 쓰는 거 안 좋아한다고 가성비 좋은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럼 뭐가 좋겠냐라고 하셔서 주식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그냥 웃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모 대표님도 신차를 안 사십니다. 그 자동차가 이제 감가상각이 앞에 3년간 많이 되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모델 출시되고 3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중고를 잘 골라서 사시고 타시는데 이게 이런 마음이 저랑 좀 비슷한 겁니다. 저도 그냥 일단 비싼 거 사면 그냥 뭔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주식도 시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도 사기 싫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상당히 강한
어떤 방패막이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같이 이온 컴포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 컴포텍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온 컴포텍 르미나투스 파만 뉴욕 증시 상장 추진 가속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뉴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뉴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감원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진짜 맞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분 취득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그거를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프리 IP를 통해서 자금을 한번 유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분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비율로 아마 더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방식은 이제 스펙과 합병하는 방식인데,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뭐 한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이건 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떤 뭐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다시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권리를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미나투스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 요건만 갖추면 상장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상장하고 나서 투자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상장을 하는 것까지는 또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가 없더라도 상장을 못하리란 법도 없고, 그리고 스펙하고 이렇게 합병하는 건데, 이 스펙이 뭐 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먼저 상장을 해놓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걸 붙여가지고 합병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장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 리미나투스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참여를 한다.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대충 때려보면 뭐 화이자, 아니면 제가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화이자에서 딱 막히는데, 뭐 존슨앤존슨, 아니면 뭐 다케다, 요 하나 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순위 해가지고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화이자, 로슈, 머크, 에브비, 사노피, 뭐 이런 쭉쭉쭉쭉쭉 있으니까 글로벌 대형 제약사라면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어쨌든 저는 뭐 이걸 해서 돈을 버냐, 당연히 못 벌 겁니다. 못 벌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못해도 이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24% 지분이면 못해도 한 2,500억이 되는데, 1조 원이 아니라 5조 원. 5조 원이니까 1조 원 이상이 될 텐데, 1조 원 이상의 지분 가치가 됐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815억이다. 그러니까 뭐 되기만 하면 진짜 5만 원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도 뭐 높은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진짜 된다 그러면 이미 한 2만 원 가 있고 3만 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낮게 보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0이에요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홀딩스. 네, 유스홀딩스가 배당 시즌 가까워지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유스홀딩스는 배당 연결 기준 해서
30%를 배당에 활용하겠다라고 공정 공시를 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629억이었고 3분기까지 248억. 예. 그럼 이 수준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한 8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328억, 작년에 한 절반 수준의 실적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한 7%대였으니까 올해는 한 3, 4%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과연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냐?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요, 유스홀딩스의 가치, 한 4천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래도 배당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싸니까, 예, 거기에 따른 매력도 존재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흐름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신양해. 예, 성신양해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뭐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보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지만 한번 상승하고 숨 고르다가 2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작은 종목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성신양해는 지금 오르기 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천억짜리 종목이라서 이 큰 종목을 드라이브하는 어떤 인위적인 무엇인가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승으로 일단 저평가는 해소를 했습니다. 저평가는 해소했고 건설 경기는 당분간 좋기 때문에 뭐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준공까지 갈 만한 어떤 건설 물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도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상승 조정을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움직이는 쪽 마음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하면 한번 여기서 숨 거르고 요 역대 최고치를 넘기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게 올려놓으면 주가가 버틸 만한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올려놓으면 나중에 비싸게라도 살 만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나빠지긴 했지만 건설 경기가 좋은 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쪽 그림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뭐 어떤 설명보다는 그냥 급등하고 숨 고르고 한 번 더 하는 2차 상승까지 가는, 예, 이런 그림이 확률에서는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제노레이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8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NHN 벅스가 1년이 되고 올라갔습니다. 뭐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 변수이긴 하지만 체감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실 건데, 글쎄, 뭐 얘도 뭐 내년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조금 준동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역대 최고가가 15,500원인데 제노레이가 15,50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변수인가? 이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높은가? 이런 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세를 한번 낼 것이고, 시세를 낸다면 15,000원은 분명히 넘을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 언젠가는 이 NHN 벅스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종목들은 몇 년 지나면 좋아집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뭐 앞에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면 한 3, 4월 늦어도 뭐 그때쯤이면
아니 늦어도 한 2월? 예, 그때쯤이면 뭔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확률적으로 한참 걸리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매물대로 왔습니다. 매물대 수준 왔고 60주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요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해석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60주선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탈했다가 한 번을 확인하고 죽더라. 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시장이 보통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강하다. 확인도 못하고 떨어지면 시장이 약하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고 기준보다 좋으면 강하고 기준보다 나쁘면 약하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8만 원의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8만 원대 매물 소화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고생한 사람들 이 위에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위에서 샀다가 물을 타가지고 겨우 8만 원 맞춰 놓은 사람들 아니면 8만 원보다 아래쪽에서 샀지만 위에서 이게 계속 고생한 거 보고 이쯤 팔아야 되겠다. 평단가가 8만 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뭉쳐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 사람들 매물 다 소화할 때까지는 주가 상승, 여기서 추가로 시원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말까지는 8만 원에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현 시점부터는 삼성전자가 또 매력이 없는 상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지금 미국, 한국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에서 현 시점에서 호평을 받는 게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대만, 일본, 한국 이 세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세 국가를 봤을 때 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일본도 뭐 8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하고 대만도 지금은 풀려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봉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 일본하고 대만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한국은 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요게 이제 그 문제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게 그냥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중국을. 네, 그래서 중국이 통계를 조작했다기보다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냥 증상 있는 사람만 와서 검사 받고 해라. 그러니까 증상 없는 사람들 그냥 넘어갈 거고 중국도 극강의 어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려서 집에서 끙끙 앓을지언정 나 코로나 걸렸어요 하고 나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본, 중국의 확진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대만만큼은 한국하고 비슷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결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발표를 하진 않지만 아직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계속 변이가 생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제놀루션이 미리 꺾인다라는 부분, 미리 꺾였고 지금은 이게 이 정도로 꺾일 게 아니다. 오미크론도 나왔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만약에 4분기 실적이 괜찮으면 실적만 보고도 뭐 그대로 가도 되겠는데 이런 가정을 밟을 거고 그러면 짧지만 한 차례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기술적으로 2차 상승까지 가니까 한 번 더 오르겠지라는 것과 어떤 재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재료에 의해서 한 번 반응이 올 것 같은데 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이 착각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면 이렇게 갈 것 같다. 아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게 너무 강렬하다 보면 다른 변수들이 무시가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기술적 지표라는 게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생각이 쏠려 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더 무게를 두는.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흘러갈 만한 동기가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그런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을 여건이다.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확률을 더 높여가는 접근을 하셔야 되지. 맞다 틀리다만 놓고 따져 나가기 시작하면 맞다 틀리다만 난 그거 말고는 관심 없더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겁니다. 예. 그런 거 뭐 설명 이렇게 해드리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요것만 물어보시는 분들, 예, 요즘은 없지만 옛날로 치면 그런 분들, 예, 조금 게으른. 물론 또 그 게으르다는 게 우리 사회 통념상 그게 나쁘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한 게 미덕이고 게으른 게 나쁘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눈이 아프면 쉬어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또 앉아야 되고 근데 또 이게 튼튼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몸이 약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확률을 높이는 접근 사고 뭐 예측 이런 걸 통해서 뭐 제놀루션을 본다면 한 차례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소재나 장비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정체가 되면 그 종목들도 조금 부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네,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배터리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 교차 매매 수요로 인해서 교차 매매 수요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공모를 받으면 공모 받은 만큼 LG화학에서 빼고 삼성 SDI에서 빼고 SK 이노베이션에서 빼고 이렇게 물량을 줄여서 그 공모만큼 하면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고른 투자 분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지금 당장은 LG화학하고 큰 차이가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분명히 거품은 맞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원인데 LG화학은 시장에서 조달을 합니다. 물론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데 무슨 기업 가치 70조 원이나 된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돈 다 땡겨가고 근데 삼성 SDI는 예전에 비주력 사업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3조 원을 조달했고 지금도 만약에 앞으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해서 또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식수가 안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벌써 세 번째 화재가 나가지고 실제로 따져보면 똔똔일 텐데 삼성 SDI는 수익성 위주로 지금 수주를 선별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즉 정직한 구조가 될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뭐 그 테슬라의 4680 배터리 훨씬 더 큰 부피를 자랑하는 이게 에너지 밀도를 16%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원통형 배터리가 한참 동안은 또 주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우치나 뭐 다른 형태보다 오히려 더 그리고 제품 수급도 좋고 규격화하게 되면 다양한 기업들의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이 이렇다면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충전 속도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 SDI가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다 보니까 4680에서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데 고정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 그리고 투자는 유유자산이나 불필요한 자산 그리고 보유 중에 현금성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자산들이 투자가 돼서 성과를 내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로 와 있습니다. 삼성 SDI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아이고 예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지분, 뭐 평균해서 뭐 100%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 정도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6%에서 2%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삼성 SDI의 ROE가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여기다 투입하면 뭐 이론적으로 10%의 이익이 납니다. 은행에 놔줘봤자 1, 2%인데 그럼 삼성 SDI는 재투자를 할 것이고 그럼 복리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럼 지금의 삼성 SDI는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약 15조 원 정도입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의 그러니까 한 25만 원?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의 어떤 실적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약 7년 후에는 지금의 가치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배터리의 성장성이 이런 걸 봤을 때는 7년보다는 당겨질 텐데 한 5년 후에는 지금 성장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5년 후에 겨우 지금 적정 주가를 만든다는 건데 매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꺾이기도 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노려볼 만하고 60주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거 요거 하나 누려볼 만하고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 당시에 주가가 한 5년 후에는 설명이 되니까 떨어져서 기간 조정 받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뭐 이런 정도의 접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